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경차, 과연 연비 좋고 유지비가 저렴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은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자, 경차의 장점은 세금이 면제입니다. 그리고 뭐 신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등록세, 취등록세, 채권 요런 게 면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이 되고 공공주차장이나 요런 부분에서 경차는 50% 할인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소소하지만 좀 많은 부분 돈을 아낄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생각보다 단점이 조금 더 커요. 자, 경차를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뭔가 실용적이고 좀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운전이 서투신 분들이 보통 경차를 사시는 분들이 있죠. 영업의 목적으로 경차를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손님들의 어떤 그런 비율로 보면 앞서 그런 손님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경차를 구입을 하실 때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오시는 게, 경차니까 차가 작고 엔진이 작으니까 당연히 기름을 덜 먹을 거고 수리비도 저렴하고 전체적인 유지비가 조금 더 저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경차는 1000cc의 엔진에 뭐 3기통이든 4기통의 기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 경차라고 해서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고 경차가 간다고 해서 좀 배려를 해줄까요? 아니에요. 도로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는 그 흐름에 맞게 가야 됩니다. 경차라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경차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거나 배려를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교통의 흐름에 맞게 가려면 악셀을 조금 더 많이 밟아야 돼요. 좀 더 악셀을 밟아야죠. 악셀을 밟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흐름에 맞게 똑같은 속도로 가야 되다 보니 RPM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미션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기름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대형차에 비해서는 연비가 조금 더 저렴하겠지만, 이 소형차, 중형차, 뭐 때로는 진짜 준중형차에 비해서 뭐 피부로 확 느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연비가 안 좋아요. 오히려 연비가 똑같거나 어떤 부분에서 뭐 관리 상태라든지 운전 습관에 따라서 오히려 연비가 더 안 좋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수리비와 유지비. 예전 경차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 이하대, 더 이하대의 가격으로 신차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달리기 위한 자동 운송수단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이 경차의 옵션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 안락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부분에서의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경차들, 그러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경차들을 보면 옵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동차의 옵션도 화려해졌어요. 경차가 신차 가격이 1200만원은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신차 가격이 뭐 1300에서 1500 정도가 돼야 이제부터 경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이게 거의 다 옵션입니다. 옵션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전기장치, 이 전장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늘 대기 전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옵션이 많이 없는 차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특히나 가솔린 차는 불꽃 점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더 필수적이에요. 옵션이 많으면 그 전기 에너지를 자동차가 달리기 위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부분의 옵션에만 전기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굳이 필요 없는, 이 경차로서는 뭐 굳이 필요 없는 화려한 옵션들, 뭐 화려한 조명, 화려한 옵션, 뭐 이런 부분들의 안락함을 위한 옵션, 이런 부분들의 옵션 때문에 대기 전력이 들어가는 거죠. 대기 전력이 많다라는 건 그 에너지를 달리는 데만 쓰면 되는데, 옵션에도 똑같이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동력 손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출력과 연비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리비, 경차기 때문에 수리비가 저렴해야 한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상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요런 것들이 수리를 했을 때 경차기 때문에 이 부품값이 더 저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브랜드의 차들 같은 경우는 부품들, 파츠들을 같이 공유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모양, 이 부품의 어떤 모양은 다를 뿐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 센서류, 거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부품 값이 저렴하지 않아요. 공임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차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하기가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수리를 하려면 일정 부분을 탈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준중형차에 비해서 또는 중형차에 비해서 수리비나 부품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렴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경차를 타시는 분들이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 또는 여성분들, 뭐 요런 분들이 비율적으로 좀 더 경차를 많이 타시죠. 그런데 경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차를 오래 못 타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단거리만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기는 했지만, 자동차가 있으면 삶의 질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고속도로를 가든 일반 도로를 가든 간에 이 흐름에 맞게 가려면 악셀을 밟아야 되다 보니까 엔진도 시끄럽고, 엔진도 막 RPM도 높고 시끄럽고, 밟아도 차도 안 나가고, 연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요. 차가 작죠, 경차는. 근데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좀 타거나 짐을 싣거나, 또는 뭐 출산을 해서 아이의 어떤 짐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모차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 사람들을 못 태워요.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하나 더 겹쳐요. 그래서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보통 차가 작으니까 나는 빨리 안 갈 것이다, 나는 장거리를 안 갈 것이다, 주차할 때 차가 작으니까 조금 더 주차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차를 선호하시는데, 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짐과 동시에 출력과 공간의 한계를 금방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타다 보면 이제 이런 거야. 오너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는 거야 이제. 예. 이제 경차의 어떤 그런 단점들이 이제 피부로 확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제 물론
큰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차를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이 있고,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뭔가 좀 두려움에, 차가 이 작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 그리고 나는 차를 많이 안 타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 빨리 한계를 느껴서 다시 자동차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동차는 사실은 바꾸면 손해거든요. 수리해서 타거나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타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인데, 이러저러한 한계가 조금 단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다시 자동차를 재구매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 분명 좀 더 손실적인 부분이 있겠죠.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가 신차든 중고차든 경차의 어떤 그런 구입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유독 중고차 매매 단지에 경차가 조금 더 많아요. 예, 좀 더 비율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출력이나 공간의 한계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좀 오래 타지 않고 차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회전율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경차가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물론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신차를 사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경차는 신차보다 중고차를 사서 운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좀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신차를 구입한 뒤에 부터 바로 감가가 되는데, 경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감가가 훨씬 덜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겠죠. 근데 빨리 바꿔,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정말 연식도 짧고 키로수 짧은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차 같은 경우는 신차보다 중고차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바꿀 거면 중고차를 사서 타다가 바꾸는 게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론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신차를 사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거면 유독 경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요런 부분이 경차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경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부품값, 수리비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유지비가 당연히 뭐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신다면 매우 만족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족감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빠뜨리는 게 있는데, 이 경차 같은 경우는 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좀 안전성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경차가. 그래서 뭐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같은 경우는 뭔가 공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승객의 어떤 그런 그 캐빈 룸, 승객석의 어떤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경차는 좀 타이트하고, 이 뒤에 세단 형식이 아닌 해치백 형식이기 때문에 충격에 가했을 때 뒷자리에 탄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불리한 안전성 같은 면에서 약간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공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경차는 이 에어백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뭔가 이
차대가 좀 더 두껍고 튼튼하거나 이런 부분, 좀 차가 커서 어떤 충격 흡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에어백의 개수에 따라서 그걸 안전성으로 그걸 대체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뭔가 안전하지 않다, 이거는 절대로 아닌데, 뭔가 약간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한 부분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장점도 있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은 장점만 보고 그 환상만 가지고 차를 사실 수 있지만, 이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단점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경차의 특징, 경차가 유지비와 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서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